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금요일입니다. 모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봄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7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파주와 고양시, 서울을 잇는 통일로가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면서 도심 곳곳이 꽃길로 변하고 있습니다. 석천 호수와 양재천 벚꽃길 소개합니다. 강남구 구룡마을에 대한 이주 절차가 시작됐지만 일부 주민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이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생생한 역사의 숨결과 임진강의 수려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연천군의 모습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일본 국도 통일로, 서울과 고향 파주를 잇는 주요 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량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이상권 기자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출퇴근 시간, 통일로의 교통 정체가 극심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통일로 IC에서 출발한 취재 차량은 첫 번째 교차로 앞에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신호 대기로 멈춰 섰는데 파란불이 켜져도 차량은 좀처럼 움직이기 힘듭니다. 신호가 두세 번 바뀌고서야 겨우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파주 고양 방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사리 교차로를 통과해도 얼마 못 가 도로 위에 서고 맙니다.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두 개의 차선 가운데 한 차선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앞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좌회전 차량에다 버스 정류장까지 겹쳐 병목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도 주기가 짧고 비보호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차선 변경을 시도해 보지만 도로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좌회전 차량과 버스를 피해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은 일상인 듯 보입니다. 고양시의 통일로 구간은 총 7.9km, 설치된 신호등은 27개입니다. 통일로 교통량을 보면 고양 삼송지구와 파주 운정 신도시 영향으로 연평균 17%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 대책은 여기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민들은 운전대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범입니다. 예, 통일로 이 파주와 고양시 그리고 연신내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주 고양길이 한적하고 경치도 좋아서 가끔 이용했는데 화면 보니까 이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통일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상범 기자. 네, 고양시 통일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앞선 기사 보니까 정말 운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 직접 운전을 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하루의 시작이 출근길로 엉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네. 오전 11시를 넘긴 현재 통일로의 교통 상황은 대체로 원활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초등학교 앞 육교 위인데요. 이 도로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 구간입니다. 예. 아침 출근길을 제가 본 소감은 교차로를 통과하기가 참 힘들구나. 네. 그리고 버스를 뒤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예, 버스를 뒤따라가면 안 되겠다. 자, 이 기자, 그러면 이 기자가 느끼기에 이 교통체증의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차량이 많기 때문이겠지만 도로의 네. 구조적인 문제도 한몫했습니다. 먼저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차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승객을 태울 때마다 정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좌회전 차선입니다. 별도의 대기 차로가 없기 때문에 신호를 대기하는 동안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 통일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결과는 제가 앞서 분석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신호 주기가 180초, 즉 3분으로 다소 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해소 방안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좌회전 차로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 버스 정차 구간은 구기지와 사유지를 매입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해당 자치단체죠. 이 고양시에 앞으로의 계획 나왔습니까? 네, 시 또한 통일로의 4개 교차로가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걸림돌은 1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예. 때문에 시는 필요한 예산을 단계별로 확보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교차로 개선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예. 올해는 교차로 한 곳에 대해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예, 이거 예산 문제가 역시 걸려 있네요. 자, 이상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 통일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통일로는 72년도에 개통됐죠. 이 서울역에서 파주시 임진각까지 연결하는 의미 있는 도로인데 이 빠르게 늘고 있는 차량만큼 이 도로 상황도 따라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봄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비가 그친 뒤 오늘은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습니다. 이 꽃 구경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벚꽃 축제가 한창인 송파구 석촌 호수로 가볼 텐데요. 지금도 예쁘지만 주말이면 벚꽃이 더욱 예쁠 것 같습니다. 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벚나무에 꽃망울이 튀었습니다. 화사한 벚꽃 아래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혹은 연인과 함께 나와 봄꽃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너무 이뻤어요. 어떻게 이쁜 것 같아요? 분홍분홍하고 뭔가 따스한 느낌이 든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송파구 석촌호수편은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충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석촌호수 벚꽃축제. 2.5km 호수길을 따라 천여 그루의 왕벚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애기 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가 좀 많았는데 와서 보니까 스트레스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공공예술 프로젝트 스위트 수완도 공개됐습니다. 어린 러버덕이 아빠가 돼 가족을 몰고 왔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러버덕의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작품으로 아빠 백조와 엄마 백조 그리고 5점의 아기 백조로 구성됐습니다. 꽃도 펴서 이쁘고 내년에는 남자친구가 오고 싶어요. 호수 곳곳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동호 중앙무대에서는 벚꽃 콘서트와 별별 공연이 진행되고 소호 수변 무대와 서울 놀이마당에서도 댄스 배틀 대회와 전통 예술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9일 오후 1시부터는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의 청춘 노래자랑도 진행됩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 그리고 벚꽃 영화제, 그리고 벚꽃길 걷기 등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서울과 경기 지역은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벚꽃놀이 명소로는 석촌호수를 비롯해 여의도 윤중로와 남산, 양재천과 안양천, 금천구청 광장 등이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네, 이 호수를 배경으로 한 석촌호수 벚꽃 참 예쁘네요. 자, 이번에는 이 강남구 양재천으로 가봅니다. 모든 산책로가 벚꽃길로 꾸며져 이 상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지혁배 기자. 네, 저는 양재천 강남구 구간인 도곡 2동 보행자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음악 소리도 들리고 이 화면에 살짝 벚꽃도 보이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벚꽃이 펴 있습니까? 네, 지난해 4월 6일엔 이곳에 이제 벚꽃이 만발했었는데요. 네. 저도 그날 이제 취재를 왔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비바람에 벚꽃이 다 떨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곡 이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따르면 올해는 개화 시기가 조금 늦었는데 네. 예년에 비해 벚꽃이 60% 정도 지금 피어 있다고 합니다. 예. 주말이면 만개할 것 같은데 지금 화면 보니까 벚꽃 구경 나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도 풍성하다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이제 산책로에는 평일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네. 산책로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산책 나온 사람들로 이제 더욱더 북적한 모습을 보일 텐데요. 강남구는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벚꽃 축제를 오는 9일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곳 양재천 고행자교에서는 즉석 사진 콘테스트와 함께 네. 강남구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퓨전 국악 등 동아리 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예. 양재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인 만큼 꽃길을 조성하고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해서 예. 양재천을 찾는 가족과 연인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예. 또 오늘은 벼룩시장과 먹거리 장터, 또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그런데 이 강남구 도곡 이동하면 요즘 뜨는 카페 거리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축제 기간에 방문하면 혜택이 있다고요? 네, 지역 축제 하면은 뭐니 해도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이제 그려질 텐데요. 네. 이곳 도곡 이동에는 현재 이제 30여 개의 이제 카페가 있는데 모두 23개 업소에서 축제 기간인 오는 9일까지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5에서 10%까지 가격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박용 앵커도 뉴스 끝나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이제 네. 벚꽃길 구경 나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참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직장인 6시까지 일해야 되는 비애가 있습니다. 자,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구 양재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 직장 생활한다는 핑계로 이 제대로 벚꽃 구경 해본 게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는 꼬맹이들 데리고 꽃 구경 좀 해야겠습니다. 자, 양재천 벚꽃길 연결해봤습니다. 연천 지역은 문화 유적의 보고로서 학계에선 이미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이 역사의 숨결뿐 아니라 임진강의 풍광을 감상하고 싶다면 연천군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환 기자입니다. 연천에 구축된 호로고로성과 은대리성을 비롯해 이른바 고구려 삼성으로 불려온 당포성입니다. 당시에는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에 밀린 고구려의 임진강 방어선이었지만 오늘날에 와선 남북 분단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적벽이 난공불락의 요새에는 고구려의 위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기 551년에 신라와 백제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옴으로써 한강 일대의 방어망을 상실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후퇴를 해서 임진강을 중심하고 그러니까 다시 방어망을 구축을 하는 거죠.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며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경순왕의 무덤도 임진강 고랑포구 인근에 자리 잡았습니다. 신라의 여러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경주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왕릉 주변에는 신도비로 추정되는 비석이 비각안에 보존돼 있습니다. 경순왕은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고 개성에서 사시다가 개성에서 돌아가십니다. 당시 장례 행렬이 한 달씩 두 달씩 경주로 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고려의 집권자라도 그것은 부담이 올 겁니다. 고려 태조왕을 비롯해 7명의 왕을 제사 지내던 이곳 숭의전도 연천 역사 기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숭의전은 1397년부터 고려 태조의 위패를 모시면서 사당으로 자리 잡았는데 약 50년 뒤인 문종 때부턴 정몽주와 심순경 같은 고려조의 충신 16명도 함께 배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25로 인해서 건물이 모두 전소가 되었죠. 터만 남은 곳에 왕씨들이 1년에 2번씩 천막을 치고 제사를 지내다가 1971년 12월 28일자로 사적제 223호로 승인이 나면서 72년부터 85년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였습니다. 생생한 역사의 숨결과 짙푸른 임진강 협곡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연천으로의 시간여행. 유적지에는 문화해설사들이 상주해 있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큰 화재가 발생한 강남구 구룡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이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폐장판이나 떡솜, 합판 재질로 만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구룡마을의 현재 모습입니다.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벌인 힘겨루기. 결국 100% 수용 사용 방식의 공영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임시 이주 신청을 받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이달 말까지 2달 더 연장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겐 적게는 2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인 임대주택 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사는 것처럼 수돗물, 전기값만 내고 살 수 있다가 여기 집 다 지으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안 해주고 지금 나가는 순간에 보증금 걸어야 되고 한 달에 30만 원씩 내야 돼. 여기 신청을 받아고 나가는 추세가 되니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는. 돈이 있어야 돈을 많이 내고 나가라니까 못 나가는 거고 사람들이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구룡마을에는 1000세대,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임시 이주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률은 10% 정도입니다. SH와 강남구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보상 전에 임시 이주를 하는 건 특별한 경우라며 최선의 조건에서 이주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보상 가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신다는 건 본인이 이제 계속 있으면 뭔가 좀 더 혜택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SH공사와 강남구는 올해 안에 보상 협의까지 마치고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네, 주민들의 힘겨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네요. 뭔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 시간 고척돔 야구장 주변 상가가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못해 울상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 한숨 섞인 상인들의 목소리 전해드립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고척 스카이돔 조성 소식은 인근 상인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방문객이 늘어나 장사가 잘 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고척돔 개장 이후 고척동 먹자골목에는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좀 늘었다고 할까? 매출 좀 늘었다고 할까? 하지만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방문자 수, 여기에 주변 대형마트 그리고 경기장 내 판매 시설과의 경쟁 때문입니다. 동구장 안에도 상가가 생겼고 뭐 많이 대학교하고 동구장을 두고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은 심하고 높아진 건 방문객 수만이 아닙니다. 이런 속사정은 모른 채 상권이 활기를 띨 거라는 기대 심리에 임대료가 높아진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단가를 120, 130 하는 게 잘라가지고 350씩, 300씩 다 받아요 지금. 높아진 임대료. 하지만 기대보다 못한 수입은 상인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폐업을 고민하는 상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몇 년 전에 올랐지. 여기다 공사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거 다 내렸잖아. 워낙 비싸가지고. 기대했던 상권 활성화 대신 찾아온 건 높아진 임대료였습니다. 여기에 고척돔 지하 판매 시설과 인근 대형마트와의 경쟁까지 더해져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네, 상인 여러분들 그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의정부로 가보겠습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음악극 축제가 다음 달 12일 의정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으면서 경기 북부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의정부 음악극 축제, 전병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홀로그램과 3D 기술 등 첨단 영상 기술을 접목해 화려하게 풀어낸 K컬처쇼 별의 전설입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올해 개막작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자체 공연작입니다. 직녀와 그런 이제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예술성과 또 작품성 또 대중에게 보여지는데 매우 친밀한 그런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의정부 음악극 축제의 주제는 판타지를 꿈꾸는 세상으로 국내외 7개 실내 초청작을 비롯해 모두 50여 편의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제 조금씩 전통이 쌓여가는 음악극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제를 판타지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예술적인 공연들 더 요즘에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축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축제장 밖에서도 굉장히 야외 공연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국내작으로는 명창 안숙선이 출연하는 작은 창극 춘향가와 어린이 국악 동화극 별이가 반짝반짝 혼자서도 잘 자요가 무대에 오릅니다. 눈길을 끄는 해외 작품들도 준비됩니다. 동서양의 스타일을 섞은 비주얼로 전쟁에 대해 묘사한 뉴오페라 워썸업, 동물의 세계를 서커스적 판타지로 표현한 동물의 사육제와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극 드뷔시의 음악여행 등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개막 공연과 매직 코믹쇼, 판소리, 그리고 뮤지컬 갈라쇼 등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대학생연합 기숙사를 개관했습니다. 기숙사는 한국장학재단이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땅에 은행연합회에서 낸 기부금 326억 원을 재원으로 건립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기숙사 2개 동과 인성교육권을 갖췄고 2인 1실로 대학생 1,000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재학한 지방 출신 대학생과 저소득층 대학생이 우선 입주할 수 있고 기숙사비는 매달 15만 원에 대학 추천을 받을 경우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네, 오늘 벚꽃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말 꼭 여의도가 아니더라도 공원 곳곳에 피어있는 벚꽃들 잠시라도 구경하는 마음의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벚꽃길에서는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저희가 준비한 청춘 노래자랑 무대도 마련됩니다. 가족들과 벚꽃도 구경하시고 흥겨운 무대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4월 7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